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대 중반이 된 여자입니다.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고 자녀는 없어요. 그리고 얼마 전 이혼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그 집안은 사기꾼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겪었던 이 일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남편은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그때 당시 둘 다 30대였고 결혼이 급했기 때문에 결혼을 전제로 만났죠. 대화를 나누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냐고 물어보니 공장을 다니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때 저는 대기업을 다니고 있어서 또래에 비해 돈을 잘 버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생각외로 저와 연봉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주선자에게 조금 화가 나긴 했지만 그래도 좋은 사람인 것 같아서 더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은 말도 나긋나긋하게 하고 대화 분위기도 재밌게 이끌어 주어서 자주 보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재미삼아 만났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졌고 저희는 그렇게 연애를 2년 동안 했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오랫동안 만날 줄 몰랐어요. 너무 저와 생활 패턴이 달랐고 씀씀이도 확연히 차이가 났거든요. 만약 이 사람과 결혼한다면 제가 버는 돈이 다 이 사람한테 갈 것 같았죠. 근데 제가 그때 남편에게 깊이 빠졌던 건지 콩깍지가 씌어서 제가 결혼해달라고 매달렸어요. 제가 결혼해달라고 매달리면 남편은 늘 거절했죠. 자기와 결혼하면 제가 힘들어할 거래요. 그래도 저는 뜻을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매달렸고 남편이 마음을 돌리지 않자 남편 가족들도 찾아가서 결혼시켜달라고 했습니다. 다행히도 남편네 집에서는 저를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둘 다 30대가 넘어가니 가정이 필요했기에 속전속결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 과정에서 문제가 조금 많았어요. 남편이 모아둔 돈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어릴 때부터 결혼 자금을 조금씩 모아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결혼 자금이라고 하기에는 턱도 없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때 잠깐 제가 미쳤던 건지 남편에게 결혼하면 갚으라고 했고 대부분 제 돈으로 결혼 준비를 했죠. 우선 신혼집은 제가 준비했습니다. 별로 크진 않았지만 원래 살던 집을 팔고 대출도 받아가면서 겨우 구했죠. 저는 집을 제가 구하면 살림살이는 남편이 책임질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살림살이도 결국 제가 준비했거든요. 정말 남편은 몸만 들고 들어와서 결혼했습니다. 그래도 저에게 고맙다고 저밖에 없다고 말해준 덕분에 괜찮았어요. 제가 손해본다는 느낌이 없진 않았지만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더욱 기대되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죠. 그리고 정말 신혼이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하루가 멀다 하고 깨가 쏟아졌어요. 정말 운명의 상대를 만난 것처럼 행복했죠. 신혼 초반에는 남편이 제게 너무 잘해주더라고요. 제가 바깥일을 한다면서 식사도 다 차려주고 청소도 다 해주고 말이죠. 남편도 공장에서 일을 하긴 했는데 저보다 출근 시간도 늦고 퇴근 시간은 빨라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신혼생활은 행복했어요. 남편이 저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이 전해지니까 기뻤죠. 그런데 이 행복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시누이죠. 그런데 시누이가 저에게 아주 고역이었습니다. 시누이는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어요. 남편과는 지금 이혼 준비 중이라고 했죠. 그런데 결혼하니까 당당하게 저와 남편에게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라고 하는 겁니다. 시어머니도 너무 좋다면서 셋이서 살면 쥐 죽은 듯이 살겠다고 말하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웠고 어이가 없어서 안 된다고 했어요. 딱 잘라서 말씀드렸죠. 시어머니는 아쉬워했지만 시누이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뒤에서 저보고 매정하다고 며느리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냐고 말하고 다녔거든요. 그걸 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제 편을 들어주면서 시누이를 말렸지만 시누이는 끝까지 고집을 피우더라고요. 그래도 엄마 이제 혼자 살게 되는데 며느리가 같이 모시고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했죠. 솔직히 제 성격상 그런 말을 들으면 가만히 못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하라고 시누이를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그렇게 정 어머니가 혼자 사는 게 걱정되시면 시누이가 모시고 사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시누이는 당황하면서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딱 봐도 자기도 시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니 아무 말 못했겠죠. 그런데 이 일은 정말 세 발의 피 수준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사별하시고 혼자 살고 계시고, 신우는 아들과 함께 살고 있고, 저는 남편과 신혼집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들었고 남편과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죠. 병원에 가보니 의사 선생님께서 시어머니가 고혈압이라고 했고 당분간은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저와 남편 그리고 시누이까지 셋이서 모여서 의논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누가 모실 건지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면서도 시누이가 계속 자기는 아들을 키우는 엄마이고 지금 이혼 소송 중이라 바빠서 집에 있으나 마나라며 어머니를 돌볼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희 집에서 살게 하시라고 하는데 저는 어이가 없었죠. 남편은 중간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었고 저는 신우에게 놀아나기 싫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6개월은 저희 집에서 살고 6개월은 신우 집에서 살기로요. 이혼소송은 6개월 안에는 끝날 테니 이혼소송 끝나면 어머니를 데리고 가라고 했습니다. 신우는 제 제안에 할 말이 없었는지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저희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왔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미안하다면서 늙은이가 피해만 끼친다며 정말 소리 없이 조용히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침밥이랑 저녁밥은 자기가 다 차리겠다고 하셨죠. 저와 남편은 무리하지 마시고 편히 계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와 저, 그리고 남편까지 셋이서 살게 되었죠. 그런데 정말로 시어머니는 소리 없이 조용히 사셨어요. 아침에 저희보다 항상 일찍 일어나셨는데 저희 잠 안 깨우려고 조심조심 행동하는 것을 보고 시어머니도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시어머니와 사는 것은 힘들진 않지만 그래도 신혼부부인데 남편과 둘이서 깨볶는 사랑을 못한다는 것이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약속했던 6개월이 지났습니다. 다행히 시어머니와 같이 사는 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아서 6개월은 금방 갔어요. 그런데 시누이가 연락이 없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시누이에게 연락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남편과 신우는 아무 말이 없었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희 집에 계셨죠. 여보, 신우한테 연락했어? 아, 맞다. 내가 요즘 일이 바빠서 깜빡했네. 나중에 할게. 라고 하면서 미루더라고요. 그렇게 미루다가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인내심의 한계가 왔고 남편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여보, 신우 왜 연락이 없어? 지금 약속한 6개월 다 지났잖아. 사실은 동생이 한 달만 더 기다려달래. 지금 이혼소송 때문에 바쁘다고 하더라고.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물론 시어머니가 싫은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약속한 건 지켜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그날 신우에게 한 소리를 하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데 없는 번호라고 뜨더라고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남편에게 물었죠. 그런데 남편이 하는 말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은 동생이 돈이 없다고 하네. 지금 이혼하느라 힘든가 봐. 시어머니를 책임질 돈이 없대. 돈만 빌려주면 충분히 시어머니를 데리고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신우가 요구한 돈은 6천만 원이었습니다. 신우는 마땅한 직업도 없고 돈을 버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늘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겨우 생계를 유지해왔고 이혼하기 전에는 남편이 있으니까 남편이 벌어왔던 월급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6천만 원이라뇨. 무슨 저희 집에 돈 맡겨놓은 것처럼 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자기한테 6천만 원이 없으니까 저에게 빌려달라고 했고요. 결국 제가 신우한테 6천만 원을 빌려줘야 하는 겁니다. 솔직히 그런 곳에 가서 시어머니가 어떻게 살지 뻔히 보였어요. 딱 봐도 신우가 시어머니에게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킬 게 뻔했고
자기 아들 육아도 시어머니에게 떠넘길 것 같았죠. 그런데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시어머니를 제가 감당한다면 신우 좋은 꼴이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하게 냅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선 남편한테 바뀐 신호 번호를 물어봤어요. 남편은 저에게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화하라며 저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건네주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얼마 지나지 않아 받은 신우는 첫 마디가 뭐래? 세연이가 돈 준대? 였죠. 화가 미친 듯이 나더라고요. 왜? 돈이 없으세요? SNS 보니까 매일같이 배달 음식 시켜 드시고 쇼핑도 하시면서 왜 어머니 모시고 사실 돈은 없는 거죠? 그래 놓고 6천만 원이라뇨. 어머니 모시고 6개월 사는데 6천만 원까지 필요 없어요. 어머니 혼자서 잘 먹고 잘 주무시고 알아서 잘 하세요. 그러니까 전 6천만 원 못 줍니다. 아, 새언니. 사실은 제가 엄마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저도 지금 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인데 어떻게 또 한 사람을 책임져요. 진짜 이런 말하면 불운이인 거 아는데 새언니가 저희 엄마 좀 돌봐주시면 안 돼요? 지금 제 나이에 할머니를 모시고 산다뇨. 저 지금도 많이 힘들어서 부탁 좀 드릴게요. 그런데 그때 방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고 그때 저와 남편은 눈을 마주쳤습니다. 집에는 저와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밖에 없었는데 그 소리는 시어머니 소리일 수밖에 없는 거였죠. 아마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 상처도 많이 받으셨겠죠. 자기 딸이 자기와 같이 살기 싫다고 하는데 말이에요. 저와 남편은 다급하게 전화를 끊었고 방 밖으로 나가봤어요. 역시나 시어머니의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많은 충격을 받은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저와 남편에게 한마디 하셨죠. 나 딸네 집으로 갈게 라고요.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하실 줄 알았는데 의외였죠. 시어머니는 신우가 저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된 건 자기 탓이라고 했고 자기가 바꿔놓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고 하더군요. 저와 남편은 막을 수 없었고 시어머니의 뒷모습이 너무 짠했습니다. 그날 저녁 신우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니를 저보고 보냈냐고 따지더라고요. 전 아니라고 수없이 말했지만 절대 믿지 않았고 저한테 6천만 원만 제발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돈 받을 때가 있어서 그거 돈 받으면 바로 보내드리겠다고 했고 제가 돈을 준다면 시어머니가 그곳에서 좋은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살 수 있을 것 같았기에 신우에게 제발 효도 좀 하라고 하면서 돈을 보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처음에 남편과 저는 신우가 혹시라도 시어머니를 막대할까봐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연락이 없어서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하고 좋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약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놀라서 이 시간에 누군가 싶어 인터폰을 보니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저희는 무슨 일로 이 시간에 왔냐고 여쭈면서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는데 눈물 범벅인 게 아니겠나요? 저와 남편은 너무 놀라서 우선 의자에 앉힌 뒤 차가운 물을 들이면서 무슨 일인지 여쭤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자에 앉자마자 더 서럽게 우셨고 울음을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남편은 그동안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신우의 바뀐 번호도 없는 번호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두려워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한 30분 뒤 시어머니가 말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저는 놀라서 화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자기 딸한테 사기당했거든요. 시어머니의 말을 들어보니 시어머니의 명의로 땅과 집이 있대요. 근데 신우이가 그걸 이혼소송 중에만 자기 명의로 잠깐 바꾸고 양육권을 자기가 가져온 다음 바로 시어머니 명의로 바꿔주겠다고 했답니다. 시어머니는 사정사정하는 딸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고 그렇게 명의를 바꿔줬는데 신우이가 사라졌대요. 그래서 온갖 수소문 끝에 신우이의 전 남편을 찾아갔는데 둘은 이미 이혼이 끝난 뒤였다고 합니다.
신우가 몇 달 동안 이혼 소송 중이라고 했던 말들은 다 핑계였던 거죠. 이미 작년에 둘은 합의 이혼으로 끝냈고 전 남편이 신우이에게 위자료도 많이 주었대요. 그래서 그 뒤로 연락 한 번 안 하고 살았다고 했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자기 딸한테 땅과 집을 뺏겼죠. 저는 솔직히 그 이야기를 듣고 시어머니가 좀 한심했습니다. 지금까지 신우이의 행동을 보고도 어떻게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명의를 바꿔줄 수 있나요? 엄마를 책임지기 싫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던 딸인데 말이에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제가 신우이한테 빌려준 돈들을 다 합해도 어마무시했습니다. 제 돈까지 가지고 달아난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남편이란 놈은 시어머니한테 여기 잘 왔어. 우리가 엄마 책임질게 라고 하고 있는 게 아니겠나요? 저희 집이 무슨 여관도 아니고 말입니다. 이 집안 사람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한 소리 했습니다. 어머니, 그만 정신 차리세요. 얼마나 더 신우이한테 당해야 정신이 드시겠어요? 신우이는 돈에 환장한 거라고요. 돈에 미쳐서 가족도 버릴 만큼요. 그런데 지금 그런 사람한테 땅도 주고 집도 주고 그러신 거예요? 지금 어머니가 신우이한테 당한 게 얼만데 명의를 덥석 바꿔줘요. 그리고 어머니, 제 돈은요? 저 깨잘깨잘한 돈까지 다 합하면 1억은 훌쩍 넘을 거예요. 이제 어떡하냐고요? 제가 화를 내면서 울분을 토하고 있는데 제 말이 끝나자마자 한 손이 제 뺨을 내리쳤습니다. 저는 한순간에 고개가 돌려졌고 제 왼쪽 뺨은 화끈화끈했죠. 너무 아렸습니다. 저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고 천천히 제 뺨을 때린 사람을 보았어요.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뺨을 맞아봤는데 그 상대가 남편이니까 더 놀랐어요. 남편은 저에게 이제 그만하라고! 내 동생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가 알던 남편의 모습이 아니라서 너무 믿기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도 놀라셨는지 흥분한 남편을 말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집안에 있는 온갖 물건들을 다 남편한테 던졌어요. 당장 꺼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옷장에서 남편의 옷과 그리고 남편의 물건들을 전부 집 밖에 던졌죠. 그렇게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희 집에서 쫓겨났어요. 새벽에 너무 시끄러웠던 탓에 경비 아저씨랑 이웃 사람들이 다 우리 집 앞으로 와서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을 듣고는 아이고 콩가루 집안이네. 아이고 돈에 환장했네 아주 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뺨을 맞은 게 도저히 믿기지 않았고 화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혼 서류를 남편에게 보냈어요. 남편은 갑자기 저에게 사과를 하면서 이혼만은 안 된다고 하더군요. 자기가 다 잘못했다고 책임지겠대요. 어떻게든 여동생 찾아와서 무릎 꿇고 사과하게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 필요 없다고 했죠. 전 한 번 선택하면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어떻게 제 뺨을 때린 남자와 사나요? 저는 청소업체를 집에 불러서 더러워진 집을 청소했고 그 집안 사람들의 흔적을 아예 지웠습니다. 어차피 결혼하기 전부터 제가 들고 들어온 살림살이였기 때문에 제 물건밖에 없긴 했지만요. 저는 그때 제가 화를 제대로 못 낸 게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신우이를 고소했죠. 며칠 지나지 않아 신우이를 찾을 수 있었고 돈은 받지 못했습니다. 신우이는 신용불량자라서 대출을 할 수도 없었고 하고 있는 일도 없으니까요. 그래도 전 죽을 때까지 갚으라고 했습니다. 신우이는 절 보고 에이 새언니 삐진 거예요? 제가 잠시 연락이 안 돼서 그래요? 아니면 우리 오빠가 뺨 때려서? 라고 하며 절 살살 긁더군요. 그리고 새언니 그래도 한땐 가족이었던 사이인데 이렇게 빡빡하게 굴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오빠 한 번만 봐주면 안 돼요? 동생 사랑이 워낙 진득해서 그랬던 거예요. 우리 오빠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라고 하는 겁니다. 전 절대 봐주지 않았습니다. 그 집안 사람과 결혼했다는 게 제 인생 최대의 오점이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 남편한테 콩깍지가 씌어서 결혼하자고 매달렸던 과거의 제가 너무 바보 같아요.
전 아마 남자 보는 눈이 없나 봅니다. 지금은 좀 진정이 되어서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왔어요. 회사 일에 집중하다 보니 시간도 잘 가고 잡생각이 들지 않아서 좋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도 결혼 상대 잘 알아보시고 하시길 바랍니다.